회사에서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들은요, 항상 좌절감에 시달릴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리더십을 하면서 무엇을 관리하게끔 만들었냐면, 많은 리더십 과정이 부하 직원을 관리할 때 뭐를 관리해달라고 얘기하냐면, 일의 관리에서도요, 아이들의 좌절감을 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이들의 좌절감을 관리하느냐? 우리 부하 직원들은요,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저도 우리 부하 직원들 일 시켜보면요, 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리더가 원하는 성과까지는 안 나와요. 왜? 리더의 수준은 한 100이라면 부하 직원들의 수준은 몇이에요? 한 30이나 20밖에 안 돼요. 이 능력치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면 리더가 바라는 건 한 40에서 50 정도를 바라지만 부하 직원의 능력치는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 갭이 있죠. 본인의 능력치의 한계를 본인들이 항상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좌절감을 겪습니다. 그랬을 때 잘한다, 더 잘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봐. 근데 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편법 쓰지 마. 정법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물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 부하 직원들을 2년에 한 번씩 우리 공기업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바뀌어서 가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부하 직원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 보직이 근무지가 변경해서 딱 가면 3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눈에 띈대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눈에 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뺀질내는 사람이 눈에 띈대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뻐하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같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예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두 번째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두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을 하든 뒤에서 뺀질대지 않고, 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지 않고 뒤에서 뺀질대지 않고 꾸준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윤리적인 가치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직성이라고 얘기해요. 정직성.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동일하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동일한 사람들.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요, 남을 속이지 않아요. 일을 할 때 속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책임감도 있고요, 정직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묵묵하게 해서 오래 걸리지만 끝까지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운동선수라든지 금메달리스트라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가 어려 보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랑을 해서. 외모가 좀 어려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어리기 때문에 제가 뭐 얼마나 했겠어? 그러면서 이제 제 프로필 딱 보여드려요. 그러면 프로필을 보여주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가 해봤자 지네 부모가 잘나가지고 지네 부모가 도와줬겠지, 금수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쟤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삶에서 자기 스스로 성취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소한 성취라도 노력 없이, 개인의 노력과 실패와 좌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쟤 진짜 노력 많이 했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쟤 금수저인가 봐. 되게 재미있죠? 인간은 자기가 보는 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윤리적인 판단력과 윤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윤리적인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기준이 머릿속에 없으면 부하 직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하 직원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육성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의 마음처럼 우리 직원들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로 하고 가르치고 육성하고 사례도 보여주고 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따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청소년기 시절에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근검절약이 몸에 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불 켜놓고 그냥 까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쫓아가서 불을
불을 끄세요. 그리고요, 제가 쓰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나올 때 그 전원, 그 메인 코드에서 전원을 모두 끄게끔 해요. 그거를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치셨어요. 제가 오죽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나이키 신발 사줘, 나이키 신발 사줘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엄마가 하루는 저를 붙잡고 제가 한 일주일 넘게를 괴롭히니까 엄마가 불러다가 야, 너 이리 와봐. 진짜 안 되겠다. 부르더니 그 엄마도 항상 가계부를 쓰셨거든요. 정말 가계부를 항상 쓰셨어요. 가계부를 딱 보여주시더니 영수증도 다 붙어있는 인적 가계부 보여주시더니 너희 아빠 월급이 얼마야? 근데 자식이 셋입니다. 오빠도 남동생. 자식이 셋한테 얼마가 들어가. 학비, 교육비, 니네 용돈, 식비 뭐 이런 거 있잖아. 얼마가 들어가. 그리고 우리 생활비 얼마가 들어가. 너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하면 무슨 빚이야. 근데 그거 사달라고 할래? 제가 그다음부터는요. 한 번도 나이키 신발, 브랜드 신발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 이후부터는 브랜드 옷을 정가에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다 해봤자 20만 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몸에 배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가치관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말로 설명을 다 해주더라도 상대방이 잘 까먹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서 나는 좋은 습관을 지금에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자식들이 어떤 원망을 부모한테 했냐면 아니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용돈도 별로 안 줘. 알바도 알아서 하라고 해. 그리고 맨날 불 끄라고 해. 절약하라고 해. 뭐 안 된다고 해. 물론 책상 작업은 무조건 다 해주셨지만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어렸을 때 노예를 했었어요. 왜 어떤 노예를 했었냐면 엄마 아빠 정말 돈독에 올라다 보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죠. 당연히. 그쵸? 내가 하는 행동에 의도가 이렇게 깔려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리더한테 소통의 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